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밤 누군가 죽을 거예요. 여기 미래를 보는 여자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자는 그림 속 장소에 와보는데 저기 뭐 맥주 한잔 하시태요?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범죄가 진행되고 있었고 다단계로 2조 원을 해먹은 시대 사기범 조희철이가 밀항을 시도하다 익사를 한다. 괜찮네 시나리오. 내 대신 검시대 올라갈 대타도 오셨고 빨리 끝내자. 약속하신 5억 정말로 제 가족들한테 주시는 겁니다. 믿어. 그렇게 남자가 물에 빠지려던 순간 아주 달밤에 쇼를 하고 앉아있는 애들. 미친 개로 유명한 형사 동수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지금 다이건 선수가 박혔잖아. 강동수 형사? 아 여긴 또 어떻게 알고 날라오셨대?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과 3건의 살인교사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다. 그 냄새나는 아가리는 그만 좀 닥쳐주시고. 혼자서 우리를 다 상대하시게 감목 챙겨준다고 할 때 알아서 겼어야지. 근데 어쩌냐?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되게 마음에 든다. 역사적으로 봐도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애겼다. 그 미친 개 어떻게 잡는지 확실히 보여줄게. 동수는 단신으로 조희철의 부하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싸움이 끝나려는 순간 꼼짝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경찰이에요. 여기서 죽어야 돼요. 내 딸내미 지선이가 죽어요. 아저씨가 여기서 죽는다고 저 새끼가 아저씨한테 돈 줄 것 같아? 나한테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때 아 여기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아저씨들이 다 치울 거예요? 아까 그 수상한 여자까지 나타났고 당신 누구야? 나요? 천사예요 천사. 아씨 죽을 뻔했네. 누구냐 너? 그 조이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쉬었다 하자니까 이씨. 동수가 쓰러진 사이 여자의 머리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고 텔레비전에서는 동물의 왕국 알지? 이 세상이 복잡해 보이도 말이야. 단 하나의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거든. 약육강식. 방심한 조희철은 개소리를 늘어놓았는데 이완해. 다 끝낸 거 맞지? 그렇게 여자의 예측은 현실이 되었죠. 괜찮아요? 10명 다 체포했습니다. 여자 하나 못 봤냐? 그런데 야심한 밤바다 여자가 왜 있겠습니까? 동수 말고는 아무도 여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동수는 다시 배를 둘러보는데 그 사이 여자는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경태냐? 나 여기 가서 나 좀 꺼내줘야겠다. 그렇게 여자는 그림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뭐야 이거? 그날 밤
민지수 검사님 오셨대요. 민지수 검사가 동수를 찾아오고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정말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취조 비슷한 걸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 형사님 갑자기 말이 짧아졌네요. 왜 말이 짧아졌냐 물으신다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진짜로 무슨 일이라 생겼으면 어쩌려고. 야,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누구 과부 만들 일 있어 너? 둘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죠. 미안. 학원도 다쳐봐. 그때 파혼당할 줄 알아. 사랑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지수는 명탐정 코난도 풀 수 없는 질문을 던졌고 진짜 모르겠어? 앞머리. 역시나 동수는 정답을 맞히지 못하는데 어때? 동수의 D, 지수의 J. 불길하게도 이 커플링이 그림 속에 나와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동수는 그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여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현장에 나타났다. 찝찝함을 떨치지 못한 동수는 직접 현장으로 나가보는데 그날 제가 일이 있어서 저 대신 나간 사람이에요. 다른 엄마들 말이 그날 애들 등교 다 시키고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조금만 더 있다 가겠다 그랬대요. 이 아가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건 경찰들도 모르는 건데요. 그 운전하던 엄마가 핸드폰 줍느라고 숙였다가 애를 못 본 거래요, 글쎄. 이 그림은 알면 할수록 소름 끼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하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때마침 여자가 직접 동수를 찾아오고 내 물건 갖고 있죠? 너 무슨 뭐 어디 신문사 기자님이냐? 아닌데. 이 그림 마지막에 그려진 여자 손가락에 반지 알지? 그 반지 나도 어제 처음 봤고. 그런데 넌 어떻게 그 반지를 미리 알고 그린 거지? 강 형사님 여자친구가 그 반지를 끼고 있었다고요? 확실해요?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 찾은 것 같아요. 여자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피해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동수는 여자를 따라 어딘가에 도착하는데 다녀왔습니다. 왔어요, 경장? 너 경찰이었어? 여자의 정체는 경찰 시연이었고 오영심 경위 세계 경찰 해커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한 실력자지. 4년이에요.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특수수사팀이야. 우리 팀은 범죄 예방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나 할까? 이곳은 시연의 예지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특수수사팀이었습니다. 저 노트에 그려진 그림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그림들은 모두 사건 발생 1일에서 최대 3일 전에 그려진 거예요. 우린 이걸 스케치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들이 모두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지한 그림이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게 너다? 동수는 애써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려 했지만 문재영 과장님쯤 되시는 분이 이런 웃기지도 않은 헛짓거리에 장단을 맞춰주시다니요. 에? 어느 정도는 믿는 거 아닌가요? 시연이 동수의 전곡을 찔러버렸고 저 첫 번째 스케치 임신진단 시약이야. 근데 저 검은 건 뭔지 모르겠다. 시계가 6시 50분에 멈춰져 있어. 범행 시간이겠네. 이 경장이 그린 스케치 속 이미지는 늦어도 3일 안에는 일어나. 이번 사건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수사에 참여해보는 건 어떤가? 강 형사님, 이대로 가는 겁니까? 일단 미래를 그리느니 어쩌냐는 그런 헛소리 난 안 믿어. 난 지수 옆에 있을 거야. 결국 동수는 지수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검은 거 전자발자. 그날 오후 성범죄자? 네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 중에서 성범죄자와 관련된 사건이 있어? 지금 맡고 있는 사건 중엔 없는데? 동수는 어떻게든 지수를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려 했고 너 휴가 찾아먹은 지 오래됐지? 내일부터 휴가 내고 나랑 한 이틀만 놀자.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사건이 몇 개인 줄이나 알아? 이번에 내 부탁 들어주면 우리 결혼식 올리고 나서 나 데스크 쪽으로 옮긴다. 진짜지? 휴가 내는 거다. 그렇게 지수가 휴가를 쓰기로 하는 사이 시연의 스케치와 일치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연과 영심은 우선 스케치 속에 나온 식당을 찾아다녔고 수고하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같은 시각 이거 저기 재활용색이랑 같이 좀 버려줄래? 그거 좀 빼고 있으면 안 돼? 동수는 지수의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내 것도 나온다며. 내 거 나오면 그때 같이 끼고 다니자. 응? 왜 이러세요? 안 어울리게. 제발 한 번만. 야, 됐어?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나야. 그래 뭐 변동사항 있어?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는 동수는 안심할 수 없었고 스케치가 빗나간 적은 없어? 네, 한 번도요. 이번엔 달라. 지수는 절대 안 죽어. 저도 그러길 바래요. 동수가 지수의 사망 플래그를 세우는 사이 시연아! 찾았어. 드디어 영심이 스케치 속 식당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왔지. 아, 이 아가씨. 어디서 일하는지 아세요? 아, 그건 모르는데. 아, 이름은 알면서 저것 때문에 알지. 이거 좀 빨리 부탁해. 이들은 지문으로 예상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냈고 내가 새로운 여자 하나 찍었어. 이 집 근처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데처럼 전자발찌 출입 장벽도 없어. 이번 일은 언제 할 거야? 내일 어때? 내일? 범죄자들은 역시나 끔찍한 짓을 계획하고 있었죠. 알았어. 다음 날 여긴 어쩐 일이야? 시간 좀 내주세요. 10분이면 돼요. 강 형사님이 스케치에 대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인과율이라고 알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리 법칙이에요. 시연은 동수를 설득했고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하고 그걸 바꾸려면 내가 지수 옆에 없어야 한다? 판단은 강 형사님이 하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된다. 근데 나는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집 안에만 있어야 된다. 결국 동수는 수사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대신 확인할 게 2가지 있어. 결혼 후에 데스크로 옮길 거라는 약속. 어제부터 왜 이러는지 나중에라도 분명하게 이유를 말해줘야 돼. 그게 당연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또 뭐? 전화로 얘기했지. 오늘 하루 민검사 옆에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정말 잘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동수와 시연은 예상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고 이진영 씨? 이 집은 스케치에 나온 그 집이 분명해 보였죠. 근데 경찰이 왜... 경찰서로 협박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근데 왜 협박 편지가 나한테 바로 안 오고 경찰서에...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이진영 씨를 보호할 겁니다. 이진영 씨 집 반경 30km 안에 거주하는 전자발찌 착용자 명단을 뽑아봤어. 자세히 좀 봐주세요. 그렇게 동수와 시연이 예상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대답해야지. 알았어. 범죄자들은 더러운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고 우연히 예상 피해자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연. 남편분이 되게 훈남이시네요. 5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도 3년이 지났는데 늘 한결같죠. 남편분 사랑하시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욕실에 임신 진단기가 있어서. 진영 씨. 예상 피해자는 너무나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뱃속의 아이... 남편의 아이... 진영 씨는 이번에 일어날 일이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건에 감춰진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좀 더 힘을. 진영 씨는 다음 피해자로 가는 연결고리였다고요. 사실 범죄자들이 노리는 타깃은 따로 있었었고 여보야 어디야? 하필 이 여자의 남편은 707 특임대 중사 도진이었죠. 누구 좀 만날 사람이 있어.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거야.
내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네, 김도준 주사님. 도진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지금 출출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요 앞 길 건너에 분식집이 있는데 거기 김떡순이 죽여주거든요. 좀 사다 주실래요? 강 선배가 절대로 민건사님 곁을 떠나면 안 된다고. 저 검사예요. 대한민국 검사. 아닙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결국 지수는 집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냥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2명이었어요. 같은 시각 동수와 시연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단서를 얻어내고 있었고 이진혁 씨, 얼굴이 기억 안 나면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귓볼을 깨물었어요. 이 주소 반경 50km 내 병원에서 3일 밤 10시 이후로 응급실에서 귓볼에 열상을 입은 사람이 있나 좀 알아봐 주세요. 여보세요. 잠깐 나갔다 왔는데 집에 안 계시네요. 누나는 절대 지수 옆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했지? 동수는 지수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디니? 약속 어겨서 미안해. 지금 바로 차 돌려서 집으로 가. 군납 비리 관련한 중요한 증인이야. 고구마 전개가 되나 했지만 지수야, 제발. 돌아가라, 제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제발 부탁할게. 알았어. 다행히 지수는 동수의 말을 따라주었고 지수야, 고맙다. 여보세요? 찾았어요? 때마침 영심이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박미천이란 놈이야. 카센터에서 정비공을 일하고 있어. 잠시 후 저 김도진입니다. 네, 김 주사님. 오늘 약속을 좀 미룰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습니까? 지수가 사고를 당할 뻔하고 여보세요? 민 검사님. 불길하게도 타이어가 펑크나고 마는데 다행히 동수와 시연이 먼저 카센터에 도착했지만 박민철 씨? 누구세요? 잠깐만요. 귀에 상처가 없어요. 이 남자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작업하다가 다쳤는데 전 제 카드 빌려준 게 답니다. 저는 저희 아래 동네 카센터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왜요? 이름? 서보현입니다. 그 사이 지수는 범죄자 서보현의 카센터에 들어섰고 서보현이라는 인간 아는 눈치던데. 몇 년 전에 내가 잡아쳐먹은 놈이야. 하필 동수와 서보현은 악연으로 얽혀있는 사이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너 교도소에 있는 동안 형이 지옥을 보게 해줄게. 어쨌든 서보현은 출소하자마자 새로운 파트너를 구했을 거야. 그 놈을 잡아서 다른 한 놈이 있는 장소로 불게 해야 돼. 이들이 고군분투하는 사이 스케치 속 사건 발생 시간은 20분밖에 남지 않았고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좀 들어와 보실래요? 서보현은 지수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려 하는데 나이스 타이밍에 동수가 나타났습니다. 이차야. 지수차야. 서보현! 강 형사. 아는 사람이야. 에이. 총 버려. 새 쓴다. 하지만 동수는 서보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지수가 물에 빠지고 마는데 서보현 잡으세요. 제가 민 검사님 구할게요. 동수는 지수를 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시연이 서보현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서보현의 파트너는 홀로 범행을 실행하기 시작했고 가만히 있어. 아 진짜 가만히. 그렇게 도진의 아내는 숨을 거두고 마는데 다행히 지수가 살아나고 동수는 스케치의 운명을 벗어났다 안심했죠. 그날 밤 뒤늦게 도진이 집으로 돌아오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저희 집입니다. 아니 저기 조사가 아니 저기요.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피해자분이 좀 사람만 있지. 바보같이.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응? 도진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연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렇게 가래가 아니라는 거 내가 다 알거든. 시연아. 다음 날 도진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도진이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가야, 엄마야. 우리 아가가 엄마한테 왔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어. 결국 도진은 피해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들어가는 도진의 앞에 힘들 거야. 미스터리한 남자 장태준이 나타났는데 당신 누구야? 자네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뭡니까? 나를 믿어야 돼. 장태준이 도진에게 원하는 것은 뭘 해야 합니까? 한 사람을 죽여야 하네. 살인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받긴 했지만 뭐 죽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지. 오늘 저 사람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거야. 그 사고로 2 사람이 목숨을 잃을 거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봤으니까 난 미래를 볼 수가 있어. 장태준의 개소리에 도진은 그냥 돌아서려 했지만 어디로 가는 거지? 갈 곳도 없으면서. 집으로 가봤자 사랑한 아내는 없어. 거긴 그냥 전세 1억 8천짜리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야. 장태준은 마성의 혓바닥을 가지고 있었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말했잖아. 자네가 원하는 걸 준다고. 도진은 잠시 남자를 지켜보기로 했고 남자가 대리기사를 부른 것을 확인한 뒤 도진은 자리를 뜨는데 시트 건드리지 마. 안전하게 모시려면 운전자인 전태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식이 나이 마흔에 대리나 뛰는 주제 자랑이다 이 새끼야. 씨. 어디가? 나.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죽여야 한단 말입니까? 결국 장태준의 말대로 사고는 일어나고 말았고 빨리 와주세요. 예. 자네가 내 말을 믿었다면 그 아이와 엄마는 아직 살아있겠지. 이제 내가 자네한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지. 그렇게 도진은 장태준의 인간병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연이 깨어나고 어떻게 됐어요? 이수영 씨는 현장에서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래도 민지수 검사는 살았잖아. 제 스케치 좀 줘보세요.
시연은 무언가 불길함을 감지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역시나 동수와 지수에게 불행이 닥치게 되고 시연은 서둘러 동수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오경이님 연결돼? 사장님. 이 시간이 지나면 날 잊지 못하게 될 거예요. 서보현은 지수를 해치려 했고 반항하려면 얼마든지. 그 펜이 더 좋으니까. 쓰레기는 생각하는 것도 쓰레기. 다행히 도진이 이곳에 나타나는데 주소는 시연이 폰으로 보내줄게. 네,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간다. 동수와 시연이 지수에게 달려가는 사이 도진은 서보현을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중사님이 여기 어떻게? 그 남자가 말해주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남자라뇨?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났나 했지만 재판부에서도 중사님 상황 최대한 이해해 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 감옥에 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도진의 입에서는 소름 끼치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검사님. 잠시 후 동수와 시연이 지수가 납치된 곳에 도착하는데 인과율이라고 알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또 지금 일어나는 일은 나중에 일어날 일의 원인이 된다. 이곳엔 이미 싸늘해진 지수의 시체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선우, 자네의 다음 타겟이야. 장태준은 도진에게 다음 타겟을 전달했고 무슨 죄를 저지르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그자를 처리하면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민지수 씨 검시 보고서는 이미 관할소로 넘겼습니다. 시연은 국가수를 찾았는데 그 민지수 씨 손에서 화약 반응 검출된 거 확실한가요? 그 검시 보고서를 보니까 화학 물질이 묻어 있다고 돼 있던데. 아, 그거 그 신나였어요. 아, 근데 이상하네. 같은 질문을 두 번씩 잡았고. 아니 아까도 누가 와서 똑같은 걸 묻고 갔어요. 동수 역시 지수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 검사님의 오른손에 신나가 묻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손톱에 묻은 가해자 DNA 조직은 완전히 훼손됐다는 얘기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서보현의 몸에 손톱에 의한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 제3자가 있었다. 시연은 지수를 죽인 진범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되고 강동수 형사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강 형사님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강 형사를 만나봐야 될 것 같아.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시연아. 때마침 시연의 머리가 다시 아파오는데 나 이렇게 데려온 거 이거 납치고 감금이야. 그 뭐하는 짓거리야? 젠틀하지 못하게. 그러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듭니까? 신약이대로 출시되면 몇십 아니 몇백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오 박사는 남 사장에게 신약의 위험을 알렸지만 아 근데 미국에 유학하신 사모님 같다님은 잘 지내실래나? 돌아오는 것은 협박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건드리면 보도자료 다 폐기하고 저기 그냥 회사에서 떠나겠습니다. 남 사장이 오 박사에게 원하는 것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자살이었죠. 지금 날 죽여서 입을 막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박 부장이 내일 비행기 타기 전까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날 오후 선배, 저기 알아.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지 마라. 사직서야. 반장님 전해줘라. 동수는 경찰을 그만두려 했고 한 몇 달 좀 쉬면서 마음도 좀 추스리시고요.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일 경찰 배치 들고는 못하는 일이다. 저 남자 강 형사 맞지? 강 형사님이 저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시연의 스케치 속 동수가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날 밤 수진이 엄마
먼저 가는 나를 용서해요. 오 박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했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 건질만한 게 나온 것 같아. 그림 하나 보이지? 나비여차라는 그림이야. 3달 전에 한 경매에 나온 기록이 있어. 배달 장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영인 빌트 아파트. 다행히 너무 늦기 전에 영심이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입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누구시죠? 오 박사가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범죄 신고가 좀 들어와서요. 범죄 신고요? 뭐 수리 중이셨나 봐요. 네, 말싸기 중. 이건 뭔가요?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발 나가주십시오. 시연은 CCTV를 확보하는데 저 후드티. 네. 아마 스케치에 나온 그 남자일 거예요. 뭐가 걸리는 거라도 있나?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시연이 불길함을 느끼는 사이 김도진 씨. 동수가 도진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 검사님 일은 안 됐습니다. 근데 전 무슨 일로? 지수가 맡았던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동수는 그저 진범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 도진을 찾은 것이었고 혹시 지수한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슬퍼하는 동수의 앞에 광역수사대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좀 가시죠. 광수대가 나타났습니다. 어떻던가? 남선우한텐 항상 2명의 경호원이 붙어 다닙니다. 계획은? 최윤아라는 화가더군요. 이런 놈들은 자기 욕구를 그냥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민지수 검사의 약혼자였던 강동수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를 보면서 괴로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아니, 그런 마음을 잊는다면 우리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괴로운 마음 외면하란 말은 하지 않겠네. 도진은 동수의 명함까지 태우며 마지막 남은 죄책감을 날려버렸고 사람들을 구해. 그게 자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강 형사님.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그 사람 죽이면 강 형사님 살인자 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라고요. 틀렸어. 지수가 죽었을 때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움직이시면 당깁니다. 스케치 빗나간 적 없다고 했지. 네 말이 맞아. 네 스케치는 빗나가지 않을 거야. 그놈 내 손에 죽는다. 그렇게 분노한 동수는 복수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뭐? 강 형사님이 사무실에 왔다 갔어요. 그리고 제 총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아마 오진우 박사 집에 갔을 거예요. 시연의 예측대로 동수가 오 박사를 납치하고 이 남자가 무슨 얘기를 했지? 특별한 얘기는 별로. 당신 누구야? 신약이 출시되고 10년 동안 347명의 아이들이 죽는다. 남선우 사장 무서운 인간입니다. 남선우란 인간 곧 죽는다. 그놈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후드티를 눌러 쓰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사장이 곧 죽는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동수의 다음 목적지가 정해지는데 오늘은 그냥 들어가 봐. 네. 그날 밤 남 사장이 내연녀의 집을 찾았고 수고했어. 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장태준이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람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응? 오늘 나한테 완전 좀 나야겠는데? 잠시 후 도진의 처단이 시작되고 당신 누구야? 내가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놈이 지은 죄. 알아듣게 말해. 카디녹스. 검증되지 않은 신물질 사용, 임상실험 데이터 조작. 뭐라는 게 뭡니까? 에? 돈? 너 여기서 죽는다. 그렇게 남 사장을 없애려던 그때 동수가 나타났습니다. 왼팔 소매거든. 너냐? 지수, 네가 죽였냐? 마침내 동수는 지수를 죽인 진범이 도진임을 알게 되었고 지수를 죽인 이유 말해. 사람은 언젠간 모두 죽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두 남자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수는 인간병기에 가까운 도진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남선우 지금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남선을 죽이기 힘들 거야.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만 알아도 자네를 잡으러 오는 남자가 있을 거야. 오늘은 그 남자를 확실하게 처리해. 도진은 장태준의 명령에도 지수를 죽인 죄책감에 차마 동수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번 한 번은 넘어간다. 하지만 또다시 내 앞을 막아서면 그땐 죽인다. 지수를 죽인 이유 말해. 거처를 마련해놨으니 일단 옮기도록 하지. 필요한 게 있으면 최선으로 챙겨. 시간이 없어. 그렇게 이들은 자취를 감춰버렸고 잠시만요. 경찰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가스 폭발 같은데 뭐 불을 꺼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남 사장은 동수와 도진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들 꽤나 복잡하게 엮여 있구만. 자, 그럼 일단 피는 봐야 되는데 박 부장은 궁금하지 않아? 누가 이길지. 같은 시각 얼굴이 왜 그래요? 동수는 도진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고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고 불리는 인간들이에요. 특히 김도진 이 친구. 어쨌거나 이 친구 이거 완전 인간 병기예요. 인간 병기. 그날 오후 동수는 남 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김도진을 잡을 단서나 계획 있습니까? 뭡니까? 강 여사님은 복수를 할 수 있고 난 뭐 목숨을 건질 수 있고. 남 사장은 동수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구린 내가 너무 심해서 영 마음에 안 내키네. 동수는 그 손을 잡을 만큼 멍청이는 아니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서 먹어봐야 하나? 이거 실망인데요? 아주 말이 잘 통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마침내 장태준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데 선배님이랑 이렇게 마주하신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는 4살과의 과장이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유시연이라고 했던가요? 아직도 따님을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옛날 얘기나 하려고 날 여기까지 부른 건가? 내사과 과정으로서 여쭤보겠습니다. 강동수란 친구랑은 어떤 사이입니까? 충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같은 시각 시연의 스케치가 다시 시작되고 이게 뭐야? 결국 이런 날이 오네요. 이번 예상 피해자는 시연 본인이었습니다. 한편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도진의 아내를 살해한 남자 정일수에게는 조폭 두목인 형 정일호가 있었고 일수야 임마. 형 봐라. 형 믿지? 정일호 씨. 정일호에게 남 사장의 부하가 접근하는데 이 친구 미쳤네. 만약 정일호 씨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동생분은 아마 평생 바깥 공개 쓰지 못할 겁니다. 이건 시간과 이동 경로고요. 남선하고 그놈 한꺼번에 처리하지.
장태준은 쓰레기들이 뭉친 김에 이들을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몇 명 구축원들 20년 미치고는 힘들겠지. 애들 몇 명 모아봐라. 그렇게 정의로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남 사장의 미끼를 물었고 동생 잘 부탁한대. 네 믿고 간다. 정일수라고 아시죠? 정일수 친형이 바로 정의로예요. 그리고 정일수가 죽인 여자, 그 여자 남편이 바로 김도진이에요. 동수는 도진과 자신이 의도치 않은 악연으로 얽혀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연아, 잠깐 앉아봐. 이번 사건 하지 말자. 영심은 시연이 이번 스케치 수사를 하는 것을 반대했고 이건 누가 봐도 완전히 죽은 거. 아시잖아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연아, 걱정하지 마요. 시연은 애써 밝은 척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었죠. 윤 사무관님. 시연아, 어쩐 일이야? 시연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오빠의 얼굴을 보러 갔고 내 기억 속 엄마 아빠는 항상 그대로인데 어떻게 된 게 우리만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어? 시주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는데 시연아, 무슨 일이 있니? 미안 오빠. 밥 다음에 먹어야겠다. 갈게. 잘 있어? 시연은 동수를 만나러 왔고 지수의 일 유경정 네 잘못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그래도 널 보면 힘들어.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스케치 나오면 알려줘. 그게 날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동수가 공원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죄송합니다. 동수는 짐승 같은 촉으로 수상한 느낌을 감지했고 네가 꾸민 짓이야? 네? 마침내 장태준이 동수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만나서 반갑네. 그렇게 동수가 철장에 갇힌 사이 정일수는 정신감정을 받으러 호송버스에 올랐고 아니 손등에 그거 뭐야? 목욕탕에서 긁혔는데 우리 딸애가 붙여줬어. 아프지 말라고. 뭐가 좀 나았어요? 아니. 영심은 이 사실을 알고도 시연에게 숨겼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던 시연은 현장으로 달려가고 마는데 같은 시각 소풍가? 입 안 다물어? 정일수는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야 정신아! 야야야! 차 잡아! 차! 때맞춰 정의로의 패거리들이 호송버스를 덮쳤습니다. 그렇게 정일수의 탈옥이 성공하려던 그때 저기 뭐 좀 도와줄 일이라도 있나요? 시연이 나타났고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얘도 싫어. 결국 시연은 납치되고 마는데 네, 유시준입니다. 나야. 유경정이 납치됐어. 문 과장은 이 사실을 우선 시준에게 알린 뒤 다음으로 동수를 찾아왔습니다. 유경정이 납치됐어. 우리한텐 자네가 필요해. 문 과장은 동수에게 거래를 제안했고 정의로란 놈이야. 유경정은 호송 중이던 정일수의 탈출을 스케치하고 그걸 막으려다가 납치됐어.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해두죠. 그 이후 제가 뭐라든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시준은 오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동수 형사가 오 박사님을 납치, 감금했다고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박사님 진술 중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박사님과 선우제약 남선우 사장과의 관계. 비밀리에 남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 역시 일의 경중에 따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거고요. 박사님이 먼저 저를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한편 정일수는 여전히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음 코스 나와. 형 다 했어.
정신 차리자. 형도 힘들다. 알았어. 미안해. 잠시 후 동수가 풀려났습니다. 장 과장님. 유 검사님께서 경찰청까지 어떻게 걸어마셨습니까? 앞으로 오진우 박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저희 검찰 쪽에서 따로 수사팀을 꾸려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장태준은 물을 먹었고 누굽니까? 유시준 검사. 유시현 경장의 오빠야. 능력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안이 구하는데 협조해준다고 하시던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와 시준이 시연의 구출을 결의하는 사이 불길하게도 장태준이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비는 다 끝난 것 같군. 오늘이 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쩌지?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 장태준은 도진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고 한편 동수는 스케치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디가 강원사? 당분간 바깥에서 생활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거다. 정희루는 이미 남사장 부하의 호의를 받았지만 나하고 내 동생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요? 뒤늦은 의심이 들었죠. 다시 보지 맙시다. 그러는 게 좋을 거야. 돈 전달했습니다. 김도진, 꼭 산채로 데려와. 잠시 후 스케치에 나온 저 머리 묶은 남자가 정인호라는 거지? 강형사 혼자서 체포할 수 있겠어? 체포 안 합니다. 증거도 없이 체포했다가 순순히 자백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유 경장이 더 위험해질 겁니다. 뒤를 한번 밟아보죠. 운이 좋으면 유 경장이 있는 곳으로 바로 안내해 줄 수도 있으니. 스케치와 일치하는 시간이 되고 마침내 정희루가 나타나는데 이 순간에도 시연에게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고 여기 지금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들어요. 꺼져. 토할 것 같으니까. 뭐 거치게 놀아보자 이거야.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 밧줄 좀 풀어주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무슨 바보 찐따로 보이냐. 다행히 결박을 푸는데 성공한 시연. 그렇게 시연의 모습은 사라졌는데 찾아라. 빨리! 예. 정신 좀 차리봐라 임마. 어? 사실 시연은 아직 이 방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주차타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통행량이 적은 시 외곽에서 들키지 않고 미행하기란 어렵습니다. 한편 정희루의 미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치 추적기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경찰 불러! 아니 경찰 불러! 파스랑 사다 붙여. 운 좋은 줄 아셔. 내가 사람이 좋아서 이 정도로 끝내는 거지. 어디로 오실까요? 경찰입니다. 일단 출발하시죠. 예, 오경희님 접니다. 누구? 강형사? 일단 제 핸드폰 전원 켜놨으니까 위치 추적 좀 부탁드려요. 동수가 정희루의 차 밑에 붙인 것은 자신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캡슐 진행해주세요. 예. 그런데 하필 정희루가 이 휴대폰을 발견하고 말았고 네 형님. 이상한 꼬리가 붙었다. 일수랑 애들 데리고 당장 거기서 철수해. 그게 상황이 좀 꼬였습니다. 강형사, 시연이 찾았어? 놈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상황은 점점 꼬여가는데 그 다리는 멀리 못 갔을 거야. 찾아. 나
뭐 좀 먹고 와도 되려나? 이 와중에 배꼽 시계는 울렸고 아 내가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어갖고 아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 강형사, 뭐 좀 찾았어? 이것이 동수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죠. 거기서 머물면서 그놈들한테 필요했던 게 뭘까요? 밥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 근처에 마음 도시락 체인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오케이. 잠시 후 흔적이 없습니다. 다리까지 다친 애가 그렇게 빨리 사라질 수는 없어. 정희로가 갑자기 명탐정 코난에 빙의하고 결국 시연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빙고. 위기의 순간 맞아요 이 사람. 배달도 시켰습니까? 동수는 마침내 정희로의 아지트를 알아냈고 조금만 참아. 오래 안 걸리니까. 경찰이었냐? 혼자 왔어? 오늘 여기 있는 놈들 한 놈도 걸어서 못 나간다. 동수가 자신의 부하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하자 정희로는 총을 꺼내들었습니다. 쌍방으로 인지를 잡은 상황. 제 스케치 보셨죠? 나 여기서 안 죽어요. 당긴다. 너 이 총 고장난 줄 알고 있었지? 말했잖아요. 난 내 스케치를 믿는다고. 결국 이번에도 시연의 스케치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이곳에 도진이 나타났고 또 만나는군 강동재 형사. 그리고 너 정말 보고 싶었다. 나한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너 뭐야 이 개자식아! 도진은 마침내 복수에 성공하는데 그쪽이라면 이해해주겠지. 이해한다. 그러니까 너도 이해해라. 내가 너 죽이는 건 이유가 뭐냐? 지수로 죽인 이유. 대답해! 대답해 이 새끼야. 인과율 때문이라고 해두지. 도진이 동수마저 없애려던 순간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시연이 동수를 도왔고 분명히 말했지 2번은 안 봐준다고. 넌 오늘 나한테 죽는데. 이들이 죽일 듯이 싸우는 사이 남 사장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도진은 남 사장의 부하들에게 끌려가 버렸고 할 말이란 게 뭔가? 지수를 죽인 범인 김도진이라는 놈입니다. 동수는 문과장에게 지수를 죽인 진범에 대해 공유하는데 숨어 있어봤자 스케치를 피할 수 없다는 거. 그냥 이대로 포기하겠다는 거니? 아니, 나 이대로 죽어줄 생각 따위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낼 거야. 김도진의 목적 그걸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남선에게 잡혀간 김도진부터 구해야죠. 자네 목적은 어차피 자네 손으로 김도진을 없애는 거잖아. 김도진을 손에 넣으려면 유경장의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네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물론 자네에게 수갑을 채울 수도 있어. 알아서 키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그렇게 시연을 주축으로 팀이 새롭게 구성되었고 일수야! 일수야! 저기서부터 시작하시죠.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죽인다. 동수가 정희로를 치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 네 동생 내가 죽인 거 아니다. 너랑 네 동생 이용당한 거야. 처음부터 네 동생은 이수영 씨의 남편을 잡기 위한 미끼였고 너한테 정보를 제공한 놈 내가 한번 맞춰볼까? 네 동생 놈 김도진 손에 안 죽었으면 내 손으로 죽였을 거야. 콩밥 다 처먹고 기어 나오면 반드시 나를 찾아와라. 정희로와의 대화에서 확신을 얻은 동수는 남 사장을 만나러 왔고 황무석 부장을 찾으신다고요. 김도진 어딨어? 만일에 내가 김도진을 데리고 있다고 칩시다.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면 안 되지. Give and take. 우리 강 형사님이 저한테 뭘 주실 수 있을래나?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날 아이고. 동수가 다시 남 사장을 만나러 왔지만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사진이 한 장 왔어. 이거 네가 보낸 거 맞지? 들어가시죠. 맞습니다. 그 사진 제가 보낸 거. 어디 숨겼냐? 오진호 박사라고 아시죠? 카디녹스 관련 자료가 오 박사한테 있어요. 남 사장이 동수에게 원하는 것은 도진과 오 박사의 자료를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 쓰레기랑 손을 잡아라. 내가 연락하지. 서두르세요. 내가 깨웠지? 미안. 아니야, 나 안 잤어. 나 어디 안 가니까 찜질방이라도 가서 눈 좀 붙이고 와. 오늘 지나고 스케치 시간 끝나고 나면. 근데 강영선 아직 안 들어왔어. 나야. 자료 가져다 주지. 결국 동수는 남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는데 그럼 강 여사님 파이팅. 세팅해.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오 박사 본인의 입이거든. 그러니까 뒷처리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자고. 강동수 형사님께. 사실 남 사장이 원하는 것은 오 박사, 동수, 도진을 모두 없애는 것이었고 본론만 얘기하죠. 카디녹스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는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박사님에게 몹쓸 짓 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료만 넘겨주시면 제가 오 박사님에게 손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박사님! 박사님! 그렇게 오 박사는 동수의 눈앞에서 죽고 마는데 어서 오세요, 강 형사님. 복수에 눈이 멀었던 동수는 남 사장에게 속고 말았고 사고가 있었어. 오진호 박사가 죽었어. 난 약속 지켰어. 이번엔 네가 지킬 차례야. 일단 목 좀 축이시고 좀 진정하세요. 자. 뭐야 이게? 되게 재밌을 겁니다. 남 사장의 계략을 눈치챘을 때 무슨 개수작이야? 이미 동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강 형사님 아까 마신 거 아주 강력한 근육 위안제거든. 응?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형사가 원수인 김도진과 함께 싸우다가 둘 다 함께 죽는다. 아, 시나리오 어때요? 그럴싸하죠? 같은 시각 오 박사님,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오 박사가 살아나고 남선우가 함정을 팠습니다. 사실 동수는 남 사장의 계략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오진호 박사의 약병입니다. 오진호 박사님, 저 같으면 그 약 먹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함정에 한번 빠져줘야죠. 야, 요즘 위치 추적기도 아주 예쁘게 잘 나오네요.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줄 알았지만 누구십니까? 그냥 자네 계획에 아주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알려줄 사람. 장태준이 이들의 계획에 재를 뿌렸고 너 누구야?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지. 뭐? 그럼 행운을 빌어주지. 하여튼 방심할 수가 없는 인간이네. 계획이 바뀌었어. 김도진 그놈 지금 당장 진평천으로 옮겨. 그나저나 이 스케치는 정말 1도 모르겠다. 이거 다른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양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저거 뭔가에 반사된 이미지예요. 저거 물에 비친 이미지였어요. 찾았어. 진평천 일각이야. 오빠, 강 형사님 위치 어디쯤이야? 지금 이천 쪽으로 빠지고 있어. 이천이면 완전... 시연아. 오빠.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출발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시연은 동수를 구하기 위해 출동하려 했습니다. 시연아, 지금은 저밖에 없어요. 야, 네가 죽어. 지금 나가면 네가 죽는다고.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나아요. 그리고 어차피 죽는 거라면 한 사람 목숨 정도는 더 살리고 싶어요. 서로 반가운 얼굴이지. 인사들 해. 그렇게 시연의 스케치와 일치하는 장소에 주인공들이 모이는 장면을 끝으로 스케치 6화까지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2018년 방영된 JTBC 드라마 스케치는 정해진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목숨을 건 수사 액션 드라마입니다. 주연을 맡은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과 미스테리함을 극대화시킨 시나리오는 극의 몰입도를 증폭시켰고 여기에 현란한 액션까지 더해지며 시청자들에게 굉장한 볼거리를 선사한 작품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예비 범죄자라는 존재를 처단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이 드라마 스케치를 풀버전으로 시청하시며 진정한 정의와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운명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 드라마 스케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며 저는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